연세대학교의 조혜정 교수님을 뵀는데 그 비디오를 잠깐 보고 또 마지막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. 또 하나의 문화에서요, 그 자라는 아이에 관련된 그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걸 통해서 추구하시는 그 이념은 뭔가요? 우리가 캠프를 쭉 열어왔고요. 사실 이번에 10차 캠프 끝나면서 책을 그 누르는 교육, 자라는 아이들 이런 책을 냈는데 기본적으로 그 깔려있는 것은 이제 교육이 굉장히 억압적이다 하는 전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는 잘한다 이런 게 거기에 깔려있죠. 그 두 가지만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요. 누르는 교육에 이러는 게 결국 산업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와서 교육이 우리가 말로는 자율적인 인간, 민주적인 시민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조직사회에 순응하는 기계적인 인간을 만들어왔다.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특히 우리나라 경우는 입시 지옥으로 더 아이들이 그 억압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은 잘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걔네들을 정말 어떻게 우리가 말로만 떠들어온 자율적인 인간을 만들 거냐.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강조한 게 공동체 의식이에요. 그러니까 아주 자율적이고 개인만 하는 아이가 아니고 역사 의식을 가진 아이로 길러갈 수 없을 거냐.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실 굉장히 포기한 과제인데 우리는 한번 해보자고 생각한 거죠. 양진단 프로그램의 구성 원리요. 그 어떤 원리를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셨어요? 캠프가 그 몇 가지 그 원칙을 갖고 있는데요. 첫째는 자연이 좋아야 되고, 둘째는 가능한 한 전통적인 그런 그 건물이라든가 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우리나라 역사 같은 걸 느낄 수 있게 하고. 근데 결국 그 환경의 문제인데요. 세 번째로는 세대 간이 섞여 있죠. 저는 할머니 선생이라고 여기서 부르는데 할머니 세대하고 대학생들, 교사들하고 어린이들이 섞여 있고요. 여기서는 절대 남녀 차별, 나이 차별을 안 해요. 그래서 별명을 주로 부르고 그리고 반말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그리고 거기서 뭐 남자가 왜 그러냐 여자가 왜 그러냐 하는 말은 아무도 안 써요. 쓰지 말란 말도 안 했는데도 분위기가 그렇게 잡혀가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언어 문화도 굉장히 다르고요. 그 다음에 굉장히 토론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장소 자체를 토론을 잘 할 수 있는 소규모 그 공간들이 있는 걸 선택한다. 이제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일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생활 원리의 문제인데 제일 처음에 자기네들 스스로 약속을 정하게 하죠.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가 안 지켰을 때 서로 얘기를 해요. 우리가 약속을 이렇게 정했는데, 그러니까 그게 구속력을 갖는 거죠. 그러니까 어른이 만든 약속이거나 어른이 유도해서 한 약속이 아니고 자기네가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토론이 늘 계속될 수 있죠. 그래서 자기 생활 내에서 안 지켜지는 그런 문제들을 끊임없이 토론을 하는.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구조화된 프로그램인데요. 여기서 제일 처음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들이 스트레스가 쌓여 있으니까 신나게 노는 게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엔 특화하려는 게 결국 가장 구조화해서 아이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변화시켜 가려고 그러는 것인데 뭐 우리 그림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무슨 신라시대의 인사법을 가르친다든가 선하는 거, 호흡법 그런 것도 하고 풍물이 굉장히 인기 있는 부분이에요. 그래서 풍물팀이 그 치면서 맨 마지막 고사할 때 그 친구들이 다 하고 그래서 전통적인 가락을 읽히고요. 신문도 완전히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내죠. 우리 그 캠프에 제일 인기 있었던 것이 실타반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아무 데도 들기 싫으면 실타반에 그냥 가서 그냥 지네끼리 모여 있다가 나중에 빨래하러 간다든가 그런 것도 있고 그 재미있었던 것은 시험 반대반이 생겼어요. 그것도 이제 자기네가 자발적으로 했는데 왜 시험을 봐야 되느냐 그리고 시험의 나쁜 점이 뭐냐를 토론을 하고 그리고 시험을 그런 제도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좋은 선생이 돼야 된다 뭐 문교부 장관이 돼야 된다 뭐 이런 토론들을 자기네들이 하죠. 근데 가장 걱정되는 게 이제 이상적인 건 좋은데요. 과연 그 프로그램을 받고 현실로 돌아왔을 때 사회에서 적응이 얼마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까? 그러니까는 지금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용기 있는 부모님들이 보내는 거고 굉장히 어떤 그 정말 21세기를 준비하는 하나의 새로운 실험이라고 봐야지 될 것 같아요.
그 작게는 제 생각에 그런 토론 문화를요, 정말로 학교에서 학급회의라도 살려서 한번 해보면 생각보다도 아이들한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. 지금 토론은 그 학급회의를 제가 가끔 가서 보는데 완전히 그냥 그 말 잘하는 아이들의 그 과시 그런 식의 그 역할밖에 안 하는데 정말 토론을 하는 그런 그 문화를 한번 해보겠다. 네. 그 조장 선생님 이하 여러 선생님들이 정말 생각을 갖고 하면 토론이 될 거고요. 두 번째는 이런 비슷한 캠프들을 부모님이나 교육에 들이는 분들이 좀 손쉽게 열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. 세 번째로는 이제는 정말로 대안 학교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. 저희가 이렇게 실험을 해보니까 이제는 정말 나올 수 있고 우리 사회가 그 정도는 다양화됐고 우리가 적어도 어디 주변에서는 그런 아주 독자적인 자기 개성을 적어도 그 지배 문화에서 좀 속박받지 않고 속박받아서 자기 자신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아이들이 자기 거를 길러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대안적인 학교들이 생겨야 되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자기 나름의 어떤 자율성을 확보하고 그러면서 정말 역사의식, 공동체의식을 가진 그런 아이를 만들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 거죠. 저기 또 하나의 문화에서 하고 있는 저런 프로그램이 바로 그 김은선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던 창조, 개성, 자유 이러한 의식을 심어주는 것과 아마 맥이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우리나라의 저 단체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회단체들이 저런 이상을 표방하면서 열심히 그 사회 속에서 그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직접 간접으로 알고 있습니다.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